자꾸 이런 식이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발목 돌아갔겠다. 이거 괜찮아? 오! 사비치. 야! 오! 오! 멱살 잡았어, 멱살. 이건 아니다. 야, 다 나왔어. 아까 진첸코가 막 지금 했고, 확실하게 제대로 그래서 쓰러진 게 맞는데 사비치 시간 끈다고. 왜냐하면 점프해서 떨어질 때 밟혔어. 그래가지고 발목이 약간 삐끗한 것 같은데? 좀 그릴리시하고 또 붙었네. 원래 사비치가 좀 세나 얘가? 예. 원래 좀 그래요. 아니 원래 알레티 수비들이 좀 그렇긴 하죠. 거치긴 하죠. 오블락이 야 빨리 이제 야 정리해 이제 그만해 막 그치. 알레티 입장에서는 이게 도리어 더 시간 끌게 되는 거나 그렇지,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 매치업이 다 결정됐습니다. 예. 지난밤에 이제 8강 2차전 두 경기가 더 치러지면서 결론이 났는데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가 0대5로 비겼습니다. 예. 1차전을 맨시티가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합계해서 맨시티가 예. 4강에 올라갔습니다.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하루 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예. 4강에서 만나게 됐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거 벌써 결정됐나요? 원래 또 대진 추첨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 다 해놨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4강에서 일단 한번 붙게 돼 있고요. 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죠? 이 두 팀이? 예, 그 2019-20 시즌에 이제 16강전에서 만났었죠. 그래서 그때 맨시티가 레알을 잡고 올라갔었죠. 예, 그때 그러니까 덕배를 가짜 9번으로 넣고 제수스를 측면으로 배치하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맨시티에서 처음으로 제수스 측면에다 배치하는 변칙 전술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승리했던 경기였거든요. 아니 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소름 끼치게. 여하튼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버풀하고 벤피카는 와 엄청난 난타전이었습니다. 네. 서로 3골씩 3대3이 됐는데 1차전 때 리버풀이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예. 합계로 리버풀이 올라가서 스페인의 비아레알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러면은 라리가와 프리미어 리그판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라리가 두 팀,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팀 이제 만나게 됐고 4강은 일단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예. 펼쳐지게 됩니다. 펩이요. 감독 맨시티에 자기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9번째로 4강 간 거래요. 예. 예. 최다죠. 그게.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가장 많이 4강 올라간 이제 감독인데 바르셀로나 시절 때 4번, 예. 바이에른 뮌헨 때 3번, 이번에 맨시티 이끌고 2번.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바이에른에서는 그냥 했다 하면 4강이었어요. 그렇지. 예. 했다 하면 4강이었고 특히 바이에른 때는 세 시즌 연속 4강 가가지고 라리가 팀한테 다 탈락했어요. 3번 다. 그러니까 이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돌아가면서 탈락했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 있네. 맨시티, 그러니까 펩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4강인데 맨시티는 우승 경험은 없고 예. 상대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한 예. 팀이고. 요거 약간 재밌다. 리버풀은 팀으로 놓고 봤을 때 12번째 4강 이랬는데 잉글랜드 클럽에는 맨유 정도만 이렇게 좀 비슷하고 예. 야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우승 경험이 있고 비아레알은 4강이 역대 최고였으니까. 그렇죠. 딱 한번 요것도 어제 얘기되었던. 재밌겠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경기에 저희가 리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맨시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메인이죠. 예. 자 그러면 요 경기는 먼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난리가 났던 장면. 91분에 공식적으로 퇴장이 된 것 같은데 예. 막 쌈질을 했죠 진짜. 예.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0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예. 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빨리 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공격을 터치라인 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예. 포든이. 필포든이 하는데 거기서 펠리페가 와가지고 태클을 딱 걸어요. 예. 필포든이 넘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하니까 사비치가 막 와가지고 시간 끌지 마 하니까 다 달려 막 벤치 막 선수들 다 달려와가지고 이제 막 거의 난투극 직전까지 가고 멱살 잡고 막 예. 흔들고 그래서 거기서 옐로가 나오는데 결국은 처음에 태클 걸었던 펠리페가 예. 경고 누적으로 퇴장. 퇴장당했죠.
근데 그 장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태클인데 그게 이제 킥킹이라고 하는데 태클을 건 다음에 마지막에 발을 들어 올려서 상대를 터치하는. 예, 이렇게 태클이 들어간 다음에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뒷발로 이렇게 걷어차는. 걷어찼죠. 예. 근데 이게 뭐 뒤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전술이나 아니면 흐름도 얘기해드리겠지만 굉장히 거칠었어요. 예. 예. 후반전이 거쳤죠. 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거치지 않고 도리어 약간 좀 평온하게 흘러갔는데 후반 그것도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네네네. 근데 후반전에 막 조금 그래서 부상자도 좀 속출한 느낌이었고, 예. 그런 좀 거칠게 이어졌던 게 결과적으로는 좀 부상이라든지 이런 퇴장자까지 좀 나왔다. 자, 그럼 경기를 한번 가보면 이번 경기는 극명합니다. 전반과 후반이 아예 완전히 달랐죠. 다른 경기였고, 지금 사비치하고 그릴리시하고 터널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막 보안 요원들이 왜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저희가 뭐 끝나고 더 장면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근데 실제 지금 막 얘기하시는 게 속보로 좀 근데 뜨고 있다. 그럴만해. 그러네. 지금 예. 영문으로도 가주셨는데 사비치하고 그릴리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폴리스가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나 봐요. 또. 감정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잖아요, 진짜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기 끝나고 뭔가 바로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오블락하고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 진정을 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선수들을 미리 이렇게 막는 모습이었는데 네네네네. 결국 터널까지는 통제가 안 된 건 거죠. 터널 빠져나갈 때. 나도 아까 그렇죠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나 뭐 봤냐면 그 경기 아까 막 난장판 됐을 때 예. 그릴시 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거 봤어요? 장면 나온 거? 아니 전 머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래요? 나 그래서 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예. 그릴시도 이렇게 뭐 특별히 안 하길래 그랬는데 그 감정이 남아 있었구나. 그 장면 나중 좀 봤거든요. 예, 전 못 봤어. 그때 예. 그러니까 좀 터널 빠져나갈 때 그는 못 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를 당기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는 사비치하고 펠리페하고 그리고 수아레스하고 세 명이 조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데 여튼 그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리끄댕이 잡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속보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저희 후토크할 때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사비치가 근데 약간 조금 원래 좀 거친 면이 그런 면이 있죠. 있죠. 사비치만이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센터백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거친 면모들이 있어요. 그 히메네스도 그렇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과 후반이 완전 달랐어요. 네. 자, 요거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록 하나만. 전반전에는 원정을 갔던 맨시티가 슈팅 8개. 예. 그다음에 홈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하나 때렸어요. 예. 그 점유율도 7대 3이었죠. 예. 그런데 후반전에는 점유율 역전 53대 47로 알레티가 더 많아졌고. 맨시티가 점유율에서 밀렸다는 건 조금 놀라운 그렇죠. 거죠. 슈팅은 완전 예. 슈팅이 알레티가 13개를 후반전에 때렸고요. 예. 맨시티가 2개 때렸어요.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이 완전 다른 양상이었단 예.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그 전반전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4-1로 나왔어요. 그 그리즈만을 투톱으로 안 세우고 그리즈만을 오른쪽 측면에 세우면서 그래서 그리즈만이 계속 오른쪽 측면 그 터치라인을 밟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더 수비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전반전에는. 주앙 펠릭스 하나 딱 갖다 놓고 예. 수비 5, 예. 미드필더 4.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시메온의 알레티 그러면 예. 오래된 그 표현대로 그냥 두줄 수비 4-4 이런 예. 얘기 하는데 그보다 더 수비적으로 싸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골 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전은 조금 그래도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자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원정 갔을 때 지긴 했지만 한 골로 졌기 때문에 예. 야 이거 전반전을 일단 지키자. 예. 후반전에 승부수 걸려고 했던 거예요. 예. 반면에 맨시티는 상대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시티도 그렇게 무리하진 않아요. 무리하자. 왜냐하면 한 골이니까 예. 무리하게 원정 가서 하면 또 뒤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맨시티도 물론 공격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오진 예, 않았다. 그래도 볼 돌리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했지만은 그래도 맨시티가 슈팅 8회를 가져가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왼쪽이 조금 풀렸었어요. 칸셀로 예. 이렇게 해서 긴도안하고 그리고 이제 포든이 왼쪽으로 계속 빠졌었거든요. 포든 잘하더라고. 예. 오늘 그 부상 때문에 이거 붕대 메고 뛰었는데 예. 포든 잘하더라고. 잘하긴. 포든이 자꾸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져줬고 또 칸셀루가
상대 그 오프사 어쨌건 간에 그래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차전처럼 아예 내려앉진 않았거든요. 조금 라인을 그래도 올린 상태니까 칸셀로가 그 뒤를 상당히 잘 파고들었었고 거기에 맞춰서 균도안이 패스를 잘 공급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전반전은.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 위주로 맨시티가 전반전은 그래도 공격을 조금 풀어 나갔었거든요. 오케이. 예. 자, 그런데 당연히 시메오네 감독은 야, 이제 후반전에는 선수 변화 주고 이제 싸우자 공격적으로 네. 했던 거죠. 그래서 후반은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맨시티가 좀 밀리고 예. 알레티가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스탯에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극단적인 예.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일단 그 후반 들어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당히 라인 높게 가져가고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어요. 다른 팀처럼. 예, 그리고 그 태클도 굉장히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약간 좀 신경을 건드리는 플레이들 했어요. 맨시티에. 맞아요. 그러니까 태클을 하고 나서 계속 끝나고 나서 걷어차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알레티 팬들도 그렇고 뭐 지금 맨시티 팬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거친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알레티 팬들도 그런 거야. 아니 이럴 땐 좀 더 공격적으로 싸우기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안티풋볼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예. 너한테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 약간 그 빌라 토트넘전 있잖아요. 아하. 전반전 보는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아, 빌라 전반전 엄청 거칠어졌어요. 예. 막 부상자들 막. 근데 흐름을 그래서 빌라가 가져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네. 거치게 나옴으로써 상대를 위축시켜 버리는. 예. 네. 그렇게 한 데다가 이제 69분경에 승부수를 던졌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리즈만하고 코케하고 헤난 로지를 빼고 네. 그리고 이제 카라스코하고 데파울하고 코레아를 넣어가지고 공격 쪽을 이제 강화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1-4-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5-4-1에서.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르마하고 페일릭스를 빼고 또 이제 수아레스하고 쿠냐를 넣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조금 계속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 중에서 수아레스 빼고는 다 잘했어요. 수아레스 빼곤 잘했다. 예. 수아레스 빼고는 카라스코, 데파울, 쿠냐, 코레아 다 좋은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우당탕탕하면서 박스 안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러면서 득점 기회들 상당히 많이 가져왔었죠, 막판에.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알레티가 아주 정점에 있는 시즌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이나 유스팅의 형태는 좀 아쉽긴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우당탕탕으로 변수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거기서 좀 한 끗이 조금 아쉬웠죠. 맞아요. 예. 조금씩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렸는데 유스팅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홈에서 3개에 머물렀으니까 예. 후반전에 승부수를 이렇게 건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 그런 결정력의 문제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흥분을 하면서 퇴장당해버렸고 예. 그런 것들이 스스로 말리게 해버렸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0대5로 비기면서 맨시티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출혈이 싶은 있죠. 거예요. 예, 출혈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칠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자, 김덕배 교체돼서 나갔는데 지금 BBC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 다리에 아이싱을 예. 하고 있다. 나갈 나가서 막 때도 표정이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고 나갈 때도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부상으로 표현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 카일 워커도 한번 딱 한 다음에 쓰러졌다가 조금 예. 뛰다가 혼자 쓰러져 버렸죠. 워커는 조금 큰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예. 이번 시즌 지금 이제 후뱅 디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복귀하긴 했지만 예. 명단으로 예. 계속해서 이제 부상을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다가오는 주말에 맨시티가 리버풀과 예. FA컵 4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 그리고 그런데다 봐요. 이따가 리버풀 얘기도 잠깐 좀 하겠지만 리버풀은 여유가 있어서 오늘 사실 약간 1.5군을 내보냈어. 그랬죠. 근데 맨시티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주력들을 다 내보냈는데 부상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맨시티는 3관왕 트래블 가능성 살아있고 그다음에 리버풀은 4관왕 쿼드러플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팀이 FA컵 4강 맞대결인데 야 요거 맨시티가 고민이 많아지겠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이 공백은 일단 워커 공백, 이거 케빈 데브라이너 공백도 당연히 크고요. 네. 에이스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거기다 덕배가 최근에 팀이 힘들 때마다 구하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덕배 거가 공백도 상당히 크게 느껴질 뿐 아니라 저는
거가 어쨌건 간에 포지션적으로 보면은 워커의 공백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당장 그 워커 부상당하니까 칸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돌리고 나단 아케가 아케를 왼쪽으로 넣었죠. 나왔잖아요. 근데 아케가 물론 뭐 수비 같은 것들은 잘하는 선수지만은 네네네네. 이제 오버래핑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약하다 보니까 네. 예, 좀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맨시티는 약간 상처를 아는 네. 4강 진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4강을 좀 상처를 좀 안았다. 예. 리버풀은 뭐 3대 3으로 치고 맞긴 했지만 사실은 1.5군을 돌리면서 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큰 출혈 없이 그렇죠. 내어냈다. 안필드에서. 예. 예. 일단 뭐 선발 라인업에서 살라만에 빠졌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티아고하고 파비뉴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뭐 수비 라인에서는 로버트슨, 반다이크, 아놀드 휴식을 좀 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휴식을 주면서 주축 선수들한테 예. 그러면서 백업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한테 휴식을 준 것도 그렇고 심지어 치미카스가 이 경기에서 2도움 올렸죠. 그리고 또 피르미노 2골 넣었죠. 이러면은 또 이 선수들한테도 조금 자신감을 안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이제 다시 속보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예. 터널에서 충돌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너 아까 나한테 머리끄댕이 잡아당겼잖아. 이러면서 뭐 욕을 좀 했고 샤우팅을 했고 그러니까 뭔데 그래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끝나고도 어쨌든 또 그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게 계속 언급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런 상태에서 리버풀이 뭐 서로가 3골씩을 넣었는데 예. 저는 요 경기는 그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랑 월드컵을 싸워야 되는 뉴네스 잘한다. 잘한다. 예. 진짜 잘하죠. 와 진짜 잘하네. 아니 얘가 골도 오늘 한 골 넣었지만 예. 그 골치가 2개가 있었잖아요. 예, 옵사이드 때문에 때문에. 2개가 됐는데 아니 근데 그 옵사이드 2개 걸린 것도 다 아슬아슬했어요. 맞아요.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오.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그리고 슈팅 임팩트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 특유의 이 왼쪽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방식들도 마팁이 엄청 고전했어요. 그 이 경기에서 마팁이 평점도 여기 소파스코어 평점 보시면 6.0.5 가장 낮은 평점인 거잖아요. 마팁이 진짜 뉴네스의 그런 스피드랑 이런 것들에 힘에 조금 고전을 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그 이번 경기 2경기가 재밌었던 게 맨시티하고 알레티 경기는 수아레스 있고 이 벤피카하고 리버풀 경기는 뉴네스 있고 다 네. 우리랑 월드컵에 싸워야 되는 우루과이 신구. 근데 확실히 루이스 수아레스는 좀 지는 예. 뉴네스는 올라오는. 예. 어. 뉴네스 더 전향적으로 써야 잘하네. 돼요. 아, 잘하네. 우루과이는. 잘하네. 네, 잘합니다. 우리 같은 조타도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 만날 겁니다. 결승은 야 이러면은 약간 한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겠네. 예. 프리미어리그 2팀이 갈 수도 있고 결승을. 그렇죠. 나리가 2팀이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하나하나씩 가서 싸울 수도 있고. 예. 재밌겠다. 근데 어쨌건 간에 뭐 리버풀 비아레알은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적인 측면에서 물론 뭐 비아레알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한 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질문 하나 좀 소화하고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가 알레티가 전반전을 좀 지키면서 후반전에 승부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아예 초반부터 승부수를 걸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모두 이런 가정들은 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초반부터 약간 내려가지 않고 그냥 부닥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뭐 그랬으면은 일찌감치 퇴장자가 나왔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일찍부터 그렇게 거칠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예 퇴장자가 좀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은 그랬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나왔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예, 라인 예. 올렸다니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예. 싸웠으면인데,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 축구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 예. 혹은 이런 축구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리적으로 알레티에 지금에 만든 건 맞는데 예. 이런 축구가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근데 공격과 공격이 붙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맨시티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죠. 그런 이것도 측면도 그러니까 있겠네. 예, 어느 정도 버티면서 체력도 일정 부분 안배하다가 상대가 지쳤을 때 치고 가자. 이해할 거기서 수 있는 승부사- 전술적인 예, 선택이었다. 예. 어. 그러니까 교체 카드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선수들이 어쨌건 간에 벤치에서 쉬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상대가 지쳤을 때 나온 것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체력적 우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 것도 있다 보니까 예, 이 선수들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그렇게 활발한 모습을 못 보여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심판이 처음부터 조금 더 강하게 잘 정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뭐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네.